런치타임을 코칭타임으로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여러분의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서동구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시장 현재는 오름폭을 축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장중에 2,998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3,000P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은 개인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반도체주들 강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는 26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증시 거래 대금이 활성화됐다라는 소식 속에 증권주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서동구 파트너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이 코스피 3,000P에 대한 기대감 실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도 어떤 부분에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어떤 속도는 조절이 있지만 방향성은 계속 위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넘어야 될 산들은 또 있는 거죠. 흔히 이제 우리 시장이 저평가된 가장 큰 어떠한 기준점을 말할 때 저 PBR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PBR 대비했을 때 0.9에서 1선 정도가 2,950, 3,000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PBR이 0.99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러한 시점에서 한 배를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저는 아직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3,300선을 갔을 때 PBR이 1.3배였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물론 뭐 고객예탁금도 이제 60조를 훌쩍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결국은 이 PBR 한 배 이상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급 동향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이 시간 현재도 1,700억 정도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2,900억 정도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떤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러한 매수가 유입되기보다는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900억 정도의 매도를 보이다가 어제는 1,200억의 매수 그리고 오늘은 또 현재 400억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뭐 이스라엘과 중동, 이란과의 그런 어떤 제한적인 뭐 서로의 공방들, 뭐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G7 정상회담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나 돌아간다.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깨름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적당하게 이익도 좀 챙기면서 기다렸다가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들. 특히 삼성전자가 6만 원에 안착을 해준다면 3,000선을 탈환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삼성전자 역시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IT 쪽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또 보면은 윗골이 달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그만큼 우리 시장이 3,000은 물론 뭐 3,000이 아니라 4,000, 5,000도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은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가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현재 밸류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방향성은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3,000P 가능성 열려 있다는 점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기다렸다가 공략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 종목의 전략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입니다. 02-3772-026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파트너님과 또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소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TV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한일사료, 매수가는 5,960원에 비중은 5%를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짤막하게 사연까지 남겨주셨는데요. 한일사료 오늘 장에서는 3,900원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어떻게 전략 꾸려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물론 뭐 중소형 종목들도 전체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의 순환 흐름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뭐 사료 쪽이라든가 음식료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의 주체 흐름들 그리고 시장이 어떠한 섹터와 종목들이 주도하면서 가는지를 감안했을 때 전혀 해당되지 않는 쪽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어떠한 뭐 실적의 모멘텀이 있다든가 또 다른 어떠한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수 있는 게 있겠느냐. 뭐 사료 가격이 급등을 해서 뭐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흐름이 잘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물가 안정에는 사실은 이 사료 가격의 안정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이 한일사료라는 종목이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면 아주 제한적인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가의 움직임도 뭐 지지부진한 건 당연한 거겠죠. 어떤 반전의 모멘텀들을 지금 가져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2022년도 이때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자리들이 요 3, 4천 원대에서 움직여주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뭐 비중이 5%밖에 안 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4,495원을 고점으로 또 이렇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하고 평단을 낮추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한 번 더 이렇게 만약에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이 연출이 돼준다면 과감하게 뭐 이익실현 하고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가격 레벨을 봤을 때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교체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뭐 단기든 중장기적이든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감한 종목 교체 전략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급등 연출 시에는 이익 실현하자라는 점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른 종목의 교체 전략도 권고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목소리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LG전자 LG전자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89,400원에 15%. 89,400원에 15% 가지고 계시고 가격대를 보니까 그래도 보유하신 지 어느 정도 기간이 되신 것 같아요. 1년 됐어요. 1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 그럼 지금 자리에서 가장 고민되는 점 어떤 부분일까요? 이거 지금 뭐 다음에 이까지 올라가려면 물어보고 싶어요.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고민이신 건가요? 예.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또 LG전자 종종 문의를 주시는 종목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를 주셨었나요? 예. 그러셨죠? 아니, 진짜 지난번은 딴 걸로 줬어요. 그랬었나요? 네네. 네. 또 LG전자를 문의 주신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그런 저는 처음이에요. 네네. 그때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탄력도가 워낙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관세의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가전이라든가 뭐 세탁기도 포함이 되고 뭐 또 막 아무튼 트럼프의 융단 폭격을 받는 쪽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뭐냐면 이 주가가요. 지난 4월 9일 날
64,100원이 트럼프의 이 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최저점을 기록한 날입니다. 지금 자리는 어때요? 그날 이후를 기점으로 본다라면은 엊그제 또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영향은 덜 받고 지금 7만 원대에 버텨주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아직 우리는 뭐 협상이 전 정부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얘기들은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번에 G7 정상회담 가가지고 뭔가 뭐 30분이든 20분이든 만나서 인사라도 나눠놓고 좀 분위기 좀 좋게 풀어놓고 나중에 이제 얘기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뭐 갑자기 트럼프가 돌아가는 바람에 소위 정상 뭐 회담이라고까지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자리를 갖지를 못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영국이 1차적으로 최우방국으로서 기본관세 10%로 전체 품목별로도 그렇고 나름대로는 서로가 만족할 만의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뭐 우리만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가기 전에 전국 그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의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기업들이 남들 하는 만큼 정도만 하면은 괜찮겠습니다라고 해서 본인도 많이 부담감을 좀 덜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최소한도 뭐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다음 달 뭐 8일, 9일 이전에 뭔가 사인을 하고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일단은 거기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기도 그렇고 만약에 어떠한 그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모습들이 보면 뭔가 악재가 하나 해소가 되거나 또는 모멘텀이 나오면은 뭐 시총이 뭐 몇 조 되는 이런 것들도 단숨에 이렇게 급등을 한번 보여주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가능성도 지금 내포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 물론 뭐 이 89,000원, 9만 원까지 단숨에 가주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8만 원 이상은 터치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위치로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흔한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네가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지겠어. 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업마다의 가치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마음고생 하시지만 버텨보시면서 우리의 이 관세 협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런 뉴스에도 좀 초점을 맞추시고 LG전자의 한 종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제 본격화될 텐데 어떠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는지 그런 거를 좀 체크하시고 주가의 동향을 같이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8만 원 정도 갔을 때 이게 슈팅이 더 나올까 아니면 이 정도일까 그걸 보면서 홀딩이냐 아니면 비중 축소냐 그렇게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초매수 할 수는 없겠네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LG전자는 관세 이슈에 집중해보면서 8만 원 라인까지 상단 열어놓고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또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채택이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대룡전기 네, 5만 원. 5,400원에 네, 20%. 5만 4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그럼 네. 지금 자리에서 고민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이실까요? 예, 저 5,400원까지 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재룡전기 목표가가 네, 5만 원으로 써 있어서 네. 공시에 5만 원으로 목표가가 써 있어서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또 재룡전기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또 오늘 장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과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 뭐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뭐 신고가도 나고 다 그랬는데
이것만 안 가요. 재룡전기만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잘못 산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안 갈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 안 가는 이거- 이유가 있어요. 작은 변압기라 안 갈까요? 작은 변압기라는 것도 있고 꼭 네. 그것보다는 재룡전기가 다 좋은데 실적단이 급격하게 어떤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성장세가 멈춰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주가에 우리가 매출 추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2022년도에 861억이었어요. 861억이었는데 2023년에 1,839억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110% 이상 급증을 했는데 네. 작년에는 2,627억으로 증가는 했어요. 42억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영업이익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아, 이 160억에서 2024년도에 702억. 그렇죠? 그러면서 이 2023년도가 2022년 대비해서 338%였는데 물론 어떻습니까? 2024년도 작년에 978억으로 23년 대비해서 증가는 했지만은 39%로 증가율이 뚝 떨어졌죠. 예. 이러한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오히려 크게 감소가 됐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야 이거 재룡전기가 다 좋은데 이 분기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올해 1분기에도 매출이 아유.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 매출 추이가 급감을 하죠. 영업이익도 급감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제 이걸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기서 피크를 치고 주가가 네. 여기 이 시점이었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좋으니까 뭐 저점을 뭐 다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여기서 이제 근데 다만 야 그래도 뭐 장사는 하고 있지 않느냐. 전력 이게 변압기 할 것 없이 다 호황이라는데 그러면 뭐 썩어도 준치니까 얘도 절대적으로 뭐 더 이 신고가를 내고 넘어가는 거는 나중 문제라도 한 번은 움직일 자리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지금 주봉의 모습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하방은 잡았어요. 하방은 3만 원대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가면서 여기 5만 원 이상까지 지금 공교롭게 5만 400원 20% 비중인데 이제는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매기들이 집중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에 내가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잡을 그러한 준비를 하셔야 돼. 아. 그러면 지금 보면 어때요?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매도하고 있죠, 지금도. 네, 예. 계속 매도. 기관들만 이제 조금 이게 주가가 3만 원에서 하방 잡고 올라오니까 이제 조금 며칠 동안 매수 좀 했는데 외국인의 매도에 비해서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 종목이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있었던 여기 이 거래들 이게 올 상반기 1월 달 이때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이제 어제 실리고 오늘도 실리긴 했는데 1차적으로 저항을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리가 넘어가는 자리 그리고 깨지지 말아야 됐던 자리 이 5만 원대 초반 자리를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은 또 뭐 내일도 이렇게 급등하고 그러진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N자형의 패턴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갔고 접어주고 그리고 접어줄 때 이제 한 4만 원 정도에서 하방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4만 원대 후반 내지는 5만 원 근처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니까 아. 어제 오늘 올라온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얘도 바닥을 지지받고 뭔가 1차 반등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한 번 접어주면서 4만 원이 지지가 되느냐 아니면 4만 원을 살짝 깼다가 또 올라오느냐.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가는 힘이 세다면 4만 원대 후반 진짜 매수가 근처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4만 원대 중반부터는 과감하게 매도하고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다른 쪽으로 교체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 그러니까 4만 5천 원부터 5만 원 사이가 잘 오면은 땡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더 버티시죠.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재룡전기 현재 5만 원 초반인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만 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4만 원 중반 라인부터 비중 줄여보자라고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20% 8,600원. 20% 그리고 매수가는 8,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그럼 지금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아니,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 그냥 지금 팔아야 되나? 조금 기다려야 되나?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고민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2주 있으면 1년이요.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째 보유를 하고 계신데 파트너님 이 종목 또 어떻게 봐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주식이 뭐길래 말이죠. 그렇죠? 예, 2주 있으면 1년이요, 1년. 2주 있으면 1년이요. 예, 네. 아유,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짜증나요. 그거만 예. 그래요, 그거만. 다른 건 잘 그래도 이 보고 예. 계시나 보죠? 예. 네. 어제 저기 신품제약 9,800원이 넣었더니 20원만 더 썼으면은 한 200만 원 버는 걸 오늘 상쳤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예. 보시죠. 1년 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예. 주가가 뭐 실적도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려고 하고 있고, 예. 이 주가의 위치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1년 전의 주가의 모습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10,000원 정도까지 예. 갔다가 밀려 예. 내려오는. 근데 이 작년 요때 이 10,000원이라는 자리가 결과적으로는 2023년도에 이 고점 부근에서 인사하고 내려온 자리였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뒤늦게 보니까 여기가 안 보이나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보이시죠? 보여요. 예, 여기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 밀려 내려오니까 이제 좀 조정 보이나 보다 해서 예, 뭐 9,000원대 산 거 조금 더 사고 해가지고 비중 20% 8,000원대 이렇게 이제 해놓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못 가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그냥.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보면 이 6,000원에 대해서 하방은 이렇게 잡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4월 높이 9일날 6,000원 가시요. 예, 높이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기서 이제 잘 버텨주면 요렇게 가고 나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8,000원대 후반 9,000원 근처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매수하신 가격대. 그럼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뭐. 그리고 또 특히 예. 잘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예를 들면은 조선방산, 원전, 전력 이런 것들이 막 갈 때는 못 가다가 얘네들이 이제 조금 주춤거리고 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쪽 바이오 쪽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엔터라든가 이런 쪽들이 또 꿈틀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동반해서 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다 모든 섹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는 것만 해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8,000원대 이상 뭐 중반 이렇게 나오면 매수가 근처인데 거기서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야 요거 잘만 하면은 내 10,000원 근처도 한번 갈 수 있겠는데 라고 하시면서 반 정도는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하셔서 단가를 한번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아니면 나머지 한 비중 반만 뭐 9,000원 이상 10,000원 근처에서 매도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한국 화장품은 순환매 흐름에 따라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홀딩하시면서 8,000원 중반 라인대에서 비중 줄여보자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전화 문의도 쏟아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77-026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데일리 TV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언제 매수는 어느 가격에 하셨을까요? 67,800원에 5% 매수형 기간은 한 5년, 4년 8개월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 예. 그래도 지금 현재 수익권에 진입을 하신 상황입니다. 네네. 얼마까지 좀 더 봐도 되는지, 안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파트너님, 네, 이 종목 계속 끌고 가도 좋을까요? 아유, 그럼요. 지난번에 한번 문의 주셨었죠? 네, 나는 그때는 한국금융지주가 아니고 삼성물산 주셨는데 지주사라고 19만 원 내지 20만 원까지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번 주에 전화 드릴게요. 예. 그리고 예. 그러면은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를 제가 네. 다른 분이 아마 문의를 주셨나 봐요. 그랬을 예. 때도 변함없이 예. 배당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홀딩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본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같이 연동을 받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의 본주의 모습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 고고싱이에요, 예. 고고싱.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잘 가도 걱정스러운 거야. 야, 이걸 내가 어디에서 팔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본주도 네.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 금융지주 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격만 좁히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5일선을 한 번도 깨질 않아요. 지난번에 한 번 이렇게 장중에 흔들렸다가 곧바로 또 복구를 시켜놓고 말이죠. 그렇죠? 네, 오늘도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격이 좀 벌어지니까. 예. 거기에다가 외국인 기관들 뭐 중간중간에 이제 차익 실현도 나오긴 하지만은 계속 우상향의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예. 결국 지주사들의 움직임을 같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민주당에서 새롭게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서 빠르게 본회의에 회부하고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국회에 계류가 되는 그 시점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세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 그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번 6월에 할지 또 7월 달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할지 그런 어떠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시면서 현재 비중 5% 만약에 뭐 한 20%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은 뭐 조금이라도 일부 이익실현 병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비중이 5% 정도다 그러면은 그냥 홀딩하면서 이거 지주세라는 어떠한 모멘텀이 사라지기 전에 또는 뭐 단기적으로 5일선이라든가 뭐 이런 자리들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 가격대가 얼마 정도 굳이 되겠습니까? 목표가를 설정한다면요. 자, 월봉으로 한번 봅시다. 이런 흐름에서. 자, 지난 2021년에 10만 6천 원을 기록했던 주식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3개월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직전 고점에 근접하는 자리들, 이게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이 한국금융지주 우선주가 지난 2021년 4월 달에 9만 1,5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9만 원부터 시작해서 요 10만 원 라인들은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자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윗꼬리, 저항꼬리들이 달린 자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제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으쌰하고 나올 때 9만 원 넘어가는 자리들이 나오면 거기서 내가 뭐 일부라도 이익 실현 좀 하고 나머지 좀 갖고 있고 뭐 그렇게 대응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한국 금융지주 우선주는 5일선이 깨지지 않고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 기대감 현재 실려있는 상황 봤을 때 더 끌고 가도 좋다라고 짚어주셨고요. 9만 원에서 10만 원 라인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KMW 네, KNW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54,500원에 5%예요. 54,500원에 5%. 가격대를 보니까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네, 한 4년 전에 한 8만 원 정도에 몇 주 샀다가 지금 좀 추가 매수해가지고 54,500원 됐어요. 추가 매수도 하신 상황이고. 네. 그럼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추가 매수를 지금 자리에서 해도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야, 참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5G 통신 관련해서 코로나 때 뭐 우리가 시즌이니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KMW 같은 통신 관련주들도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네네, 딱 그때 매수했습니다. 네, 거기에 뭐 증자란 증자도 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이 악화가 되고 다 이제 원위치 되면서 저점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의 급락세가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 위치만 놓고 보면 이제 다 원위치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겠죠. 이 주가의 어떤 움직임들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5G에서 이제 6G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가 스타링크부터 시작해서 인공위성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신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다른 여타 통신주들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또 ESS 쪽으로 많이 전환도 했어요. 매출 구성 자체도 그쪽 비중이 더 커지고 있고. 근데 얘만 아직 그런 것들을 못 가고 있죠.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본업에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베트남으로 다 이전이 되고 그랬는데 베트남도 관세를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 KMW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게 빨리 나올 수 있겠느냐. 다만 이제 리포트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 하나증권의 김홍식 이 친구가 이 KMW를 비롯해서 통신 쪽에서는 상당히 스트롱 바이의 의견을 많이 내는 친구예요. 과거부터. 그런데 지금의 이 매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뭐 사실은 올해까지도 적자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내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조금 더 빠르게 올라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2만 원 이상은 저는 충분히 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 그러면은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좀 확인해 봐야 되고 최소한도 이 7, 8, 9월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는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이려고는 해요. 그 사도 된다라고는 봅니다. 저도. 그런데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제 주봉으로 돌아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점은 나온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왔던 이 거래량들이 오히려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2만 원이. 네. 그렇죠? 지난 1월 15일 날 작년. 그리고 나서는 또 1년 이상을 저점 깨고 이제서 고개를 드는데 거래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네. 최소한도 이 10,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이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요. 10,000원의 지지력을 확인해 주고 그리고 바로 이 14,840원 지난 6월 달에 이 연출됐던 이 자리에서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단숨에 2만 원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직은 가바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차라리 네.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도 되는데 지금 자리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슈팅 한번 나와서 15,000~16,000원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 그때 한 5% 정도 더해서 10%를 한번 매수해 보시죠. 아, 네. 비중을. 지금 말고. 네네. 지금은 네. 이제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또 확 밀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번 일단 가요. 간다고 우리가 가정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갔다가 그리고 접어주고 다시 한번 가면서 뭐 15,000원이든 바로 6월 달에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처럼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나와준 다음에 한 5,000~6,000원에 대한 지지력이 확보가 돼준다면 그리고 수급이 돈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주는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그때 분할 매수하면서 단가를 확 낮추면 그 다음에 2만 원 이상 3만 원 근처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올 수 있겠죠. 네. 그거를 이제 좀 우리가 길게 보면 올 연말까지라고 보자고요. 네. 그렇게 게임을 한번 4년 동안 고생하신 거 뭐 한 6개월에 걸쳐서 한번 잘 하고 나오면은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KMW는 15,000원 돌파 이후에 눌림목에서 비중 늘려보자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나생명에 네, 3,500원에 15%예요. 3,500원에 15% 가지고 계시고 예. 그러면 이제 매수가 근처에 다 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좋겠는가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네. 부분 궁금하신 거네요. 파트너님 또 이 종목 어떻게 전략 세워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하나그룹 중에 아픈 손가락이 하나가 이제 금융 쪽 부분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하나생명을 이제 3, 4년 전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예. 물론 하나투자증권은 뭐 STO라든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증권 쪽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주가가 5,000원 밑에 있다가 이렇게 제가 하나투자증권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얘도 저런 것들이 없을 땐 2021년에 코로나 때 8,000원을 가고 나서 그냥 뭐 쉽게 5,000원도 안착하지 못하고 이 3,000원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5,000원이 저항이었고 오히려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달에 급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이 물론 뭐 하나생명이 그 주축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최소한도 하나생명 역시 그동안에 이 급락세에서 벗어나서 최소한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실적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친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가 상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밸류 프로그램의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흐름이라면 이 종목도 단순하게만 보면은 요 5,000원에서 6,000원까지는 갖다 놔야만 이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고생을 하셨는데요. 지금의 위치들을 감안해서 보면 최소한도 5,000원은 갖다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뭐 올 연말이 됐든 아니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PBR 0.23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5,000원 이상은 갖다 놔야 되니까 이 액면가 밑에 있는 액면가 5,000원이에요. 하나생명이. 이 5,000원 밑에 있는 이 주식들은 뭐 되지도 않는 거 말고 그냥 5,000원까지는
일단은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이 됐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예.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하나생명은 5,000원까지 홀딩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514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삼성전기, 매수가는 16만 원, 비중은 15% 가지고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연도 짤막하게 남겨주셨는데요. 수고하십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또 삼성전기, 또 MLCC와 관련해서 매출 증가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제가 과거에는 삼성전기를 MLCC의 대장주로서 되게 선호했던 한 15년 전 얘기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제가 별로 삼성전기를 관심을 안 두고 있죠. 또 최근에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쪽들의 흐름은 바로 유리기판 쪽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 이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이고, 지금 전반적인 리포트들을 보면은 2분기 업황 업데이트 속에서 환율 영향에 반영이 되면서 MLCC 가동률은 양호하다. AI 및 자율주행 중심의 신사업 가속화. 그리고 목표가들도 전체적으로 18만 원 내외 이렇게 적정 주가 돼 있고요. 실적단도 보면은 항상 뭐 아주 급증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뭐 7, 8%의 매출 성장이라든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한 10% 중반 이러한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가의 어떠한 그 실적 자체도 물론 뭐 스테이블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폭발력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가격대에 가면 지금 일봉의 모습인데요. 일봉의 모습도 항상 보면은 뭔가 좀 단기적으로는 꿈틀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오는 이러한 흐름 이후에는 또 원위시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나마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요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 잡아주면서 요 15만 원 정도의 어떠한 그 돌파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13만 원에 이제 안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안착이 돼주고 올라가야만 15만 원을 향해서 쉽게 전진을 할 수 있는데 그 고비를 지금 항상 못 넘어요. 그런 측면에서 비중 15% 16만 원인데 지금 뭐 사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더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6만 원에 안착을 해주면서 조금 더 시세를 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만 뭐 13만 원 밑에서 매수해도 좋지만 삼성전자가 6만 원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삼성전기의 그 당시의 가격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원을 안착해 준다. 그러면 오늘 13만 원이 됐든 뭐 13만 원 이하가 됐든 매수에 들어가는 거고, 삼성전자가 6만 원 안착을 못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유보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음 자리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현재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삼성전자가 6만 원에 안착하는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상담은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텃밭 있는 집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SKI 테크놀로지, 매수가는 36,803원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고요. 2년 넘게 보유 중입니다. 주가가 왜 이러는 걸까요? 반등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연만 봐도 고민이 깊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봐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뭐 2차 전지 쪽들이 다 그냥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막 그 늪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뭐 반등을 하려고, 왜 우리가 이제 늪에 빠지면 막 허우적대면 될수록 더 수렁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뭔가 확 뚫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못 보여주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라도 지금 현재 이 실적단들을 보면은
뭐 매출도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에 올해까지도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정도부터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후년에 이제 뭐 예상치로는 이렇게 급증해 줄 걸로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웬만한 2차 전지 쪽들이 내년에는 뭐 다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도 실적이지만 2차 전지 업황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떠한 반등의 모멘텀들 또는 부정적인 어떠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건 다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가 또는 추가 반등의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잠깐 접근했다가 그냥 뭐 진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시세의 안정성과 또는 탄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지금 일봉의 모습에서 이 위치들을 보시면 지난 4월 9일 날 이 2만 원이 살짝 깼던 자리에서 이번에 또 한 번 밀려 내려왔지만은 2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종가상으로 보여주고 한 번 더 2만 3천 원대까지 반등을 주면서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삼중 바닥의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요 자리를 안 깨고 여기서 또 잘 보여준다라면 저점을 지난 요 자리에서 높여가는 그러한 거라도 일단 확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가가 뭐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지금 비중 30%나 되십니다. 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여기서 1차적으로 만약에 목표를 설정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점을 다져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뭐 2만 원, 2만 2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바로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6, 7개월 동안 계속 이 자리에서 하방은 잡아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뭐합니까? 저점을 아주 확실하게 다져주지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2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1차적인 반등이라도 이 3만 원 근처까지라도 와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일단 기다리셔야 돼요. 절대 여기서 이 소위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합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도 못 옵니다. 최소한도 3만 원 정도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고 거기에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답답하시겠지만 일단은 그냥 현 비중 유지하면서 홀딩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는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확인돼야 추가적인 반등 나올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3만 원 라인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또 오늘 종목들 살펴보니까 한 업종에 이렇게 몰려있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업종들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어떤 시장의 중심에 뭐 실적이든 또는 정책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러한 쪽들의 종목들은 우상향을 계속 가고 있죠. 그러나 소외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계속 우하향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늪에서 여러분들도 빠져나오면 좋겠는데 그것이 힘들다면 일부라도 정리를 하면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이 흔들릴 때 소위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을 눌림목에서 공략하면서 자꾸 포트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상향하는 종목, 눌림목에 공략하면서 포트 조정해보자라는 점 여러분들도 기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서동구의 바이앤셀. 저희는 내일 12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